유인원의 췌장의 크기와 사람의 췌장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몸무게나 이 해박적 구조가 99% 일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은 무려 4배 정도 사람의 췌장의 크기가 커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요리된 거 먹고 곡식 위주의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 밤에도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침 일찍 또 막 화려한 밥상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자주 먹다 보면 소화기관이 지치게 되는 거죠.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하루 저는 추천하는 게 점심 저녁은 일반 식사를 하시고 뭐 아침은 과일 식사나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지금 암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소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화를 얘기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막 한창 막 암에 좋은 음식들 뭐 이런 걸 찍을 때는 '뭐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먹는 것조차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소화가 결국에는 항암 회복의 시작이라는 그 관점에 봤을 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몸 전체가 암 환자들은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몸 전체 혈액순환, 림프순환 모든 이 흐름도 다 막혀 있는 상태,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식사. 근데 소화 효소도 안 나오는 상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다 발효가 돼서 완벽하게 그냥 먹기만 하면 흡수가 되는 마치 세포 배양액처럼 발효된 그런 효소 식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식사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효소 식사를 안내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운이 많이 나고 있고요. 효소 식사와 함께 세포에 바로 직접적으로도 흡수가 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쓰는 뭐 항산화 영양소들, 비타민 B군들, 뭐 이런 셀렌이나 아연 같은 이런 비타민이나 항산화, 미네랄들 이런 것들 좀 세포에 들어가줘야 염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건강 기능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셔서 아무 무리 없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양 보충제와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있는 그런 효소 식사 이런 것들을 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협진한의원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경혈이라는 그 혈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혈자리를 잘 자극을 하면 몸이 실제 순환이 막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 뭐 기혈순환이라고 하죠. 한의학적으로는 이 순환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좋은 방법들을 찾는다면 몸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오장육부로 우리 몸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런 거 어떻게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영양이 들어오고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 영양과 어떤 순환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쓰면 바로 뭐 과일도 못 드시고 밥도 못 드시고 뭐 단백질은커녕 뭐 이런 거 다 못 드시는 분들 진짜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쪼개져 있는 효소 식사 그리고 순환을 같이 돕는 방법들 하시면 눈에 띄게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의아했던 게 우리가 보통 소화를 하면은 이제 일단 먹는 거가 이루어져야 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 완전 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소화기관을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일단 먹지 마라."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얘기일까요? 소화가 정말 안 되는 분들의 경우 하루에 6번도 드시고 9번도 드시고 아주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소화기관은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경우라서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뭐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식사라면 2번에서 3번 정도가 좋고요. 그냥 뭐 쪼개져 있는 식사 마시기만 해도 흡수될 수 있는 형태라면 크게 5번, 6번 드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소화를 한다라는 것은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위장, 그리고 간, 췌장 이 장기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업무를 할 때도 8시간, 9시간 업무하시는데 내리하면 너무 지치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5분, 10분 쉬어줘야 다시 또 뇌도 잘 돌아가고 일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잘 좀 쉬어줘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소화 장기도 하루 8시간, 9시간 정도 아침
부터 시작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이게 3번 정도는 소화효소를 분비해도 되는데 나머지 시간 밤에도 야식을 먹는다거나 아침 일찍도 막 화려한 밥상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자주 먹다 보면 소화기관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또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소화효소도 못 만들고 이 움직임도 잘 안 되는 위장이 멈추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잘 안 움직이는 분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하루 저는 추천하는 게 점심 저녁은 일반 식사를 하시고 아침은 과일 식사나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무려 16시간을 거의 쉬게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정도만 일하게 돼요. 그 8시간도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딱 2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기관이 16시간을 쉬니까 상당히 이 많은 이 휴식도 취하고 세포 재생도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소화를 위해서는 소화기관을 잘 쉬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소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아까 뭐 우리가 뭐 소화 곤략 얘기도 하고 뭐 소화가 잘 돼야 된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뭐 아예 뭐 내가 딱 막혀가지고 뭐 진짜 손 따는 상황이고 이러면은 내가 소화 안 되는구나 인식할 수 있고 또 뭐 너무 늘 몸이 가벼워 뭐 이러면은 내가 소화 잘 되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럴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음식을 하나 섭취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쉽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로 처음에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저는 이제 과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과일 식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디저트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일 식사라는 말이 사실 없죠. 근데 유인원들은 식사의 개념으로 먹잖아요. 근데 사람도 역시 과일 하루에 한 끼 정도, 또 하루 한 알이라도, 한 알 사과라도 과일 식사를 하신다면 소화기관을 굉장히 쉬어줄 수가 있고 위나 장이나 간이나 췌장에도 무리가 없는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되는 거죠. 과일 식사의 장점은 진짜 직접 해본 사람과 또 과일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 이제 제 책이나 강의를 듣고 과일 식사를 해본 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속이 너무 편하고 또 에너지도 되고 그리고 맛있어서 실천이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식 하면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함을 두루두루도 말씀들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피부나 변비 해결이나 그리고 다이어트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 정말 악액질 직전까지 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도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또 혈액도 맑게 하죠. 간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과일 식사를 식전 과일, 식사 과일 이렇게 아침 과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리가 없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하면 저는 제 과일로 꼽고 있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과일 항상 얘기할 때 이제 당 얘기 나오고 당이 이제 암세포 먹이다 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꺼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일은 원래 이제 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과일 신데 이제 인간의 그 입맛에 맞게 계속 이제 개량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방향성이 단 거 위주로 이제 발달하게 되잖아요. 상품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과일들은 좀 이제 그런 당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말했던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그 이전에 그때의 그 과일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과일의 당도 부분이 아무래도 좋은 상품에도 가치로 매겨지다 보니까 계속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당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과일은 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단편적인 시각이죠. 신맛 과일도 있고요. 단맛 과일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기 성분이 있는 지방이 많은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의 맛은 사실 다양하죠. 또 새콤달콤한 과일도 있고요. 모든 과일이 시다라고 보는 관점은 좀 약간 단순하게 본 접근이고요. 과일의 맛은 사실 달콤함과 새콤함 여러 맛들이 같이 있어요. 포도도 보면 달콤새콤하잖아요. 또 신맛 과일이 또 우세한 과일도 있고요. 단맛 과일이 우세한 과일도 있습니다.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강하죠.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일의 당도, 인위적인 스테비아를 막 직접적으로 물을 주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품종 개량을 통해서 올라간 이 과일의 당도는 저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일을 먹어서 당뇨병에 걸렸을까요? 과일을 먹어서 암에 걸렸을까요? 네,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과일의 당, 이렇게 단맛, 네, 과일 먹고 뭐 질병에 걸렸다라고 보는 관점은 저는 별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과일 먹고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당뇨 걸렸습니다. 없고요. 사실 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 정제당, 그리고 암세포 실험 역시 암이 포도당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포도당만 넣었을 때죠. 과일의 당은 자연당이죠. 오히려 쌀밥, 현미, 뭐 곡식들이 훨씬 더 포도당이 더 높습니다. 같은 무게로 봤을 때도 과일은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나 그 당분의 양도 한 공기의 밥을 먹는 경우, g의 사과를 먹는 경우 비교할 수 없이 밥을 먹는 경우가 훨씬 더 포도당의 양과 혈당 상승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과일은 너무 인위적으로 스테비아를 주입하거나 당분을 그런 감미료를 주입한 과일 외에 품종 전체로 봐서 좀 당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연당이고 또 복합당이고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정제탄수화물이나 또는 이제 곡식과는 또 다른 곡식보다는 저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유인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답이 간단해요. 유인원에게 한식 밥상을 먹인다. 쌀밥을 계속 삼시세끼 먹인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는 지금 이대로 그냥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인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인원의 췌장의 크기와 사람의 췌장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몸무게나 이 해박적 구조가 99% 일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은 무려 4배 정도 사람의 췌장의 크기가 커져 있어요. 췌장 비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요리된 거 먹고 곡식 위주의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췌장에서 계속 인슐린, 뭐 글루카곤, 그다음에 탄단지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비대가 일어나는 거죠.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채소 이런 거 먹으면서 얘네들이 췌장이 그렇게 고통할 일이 없으니까 과로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정상 정도의 췌장 사이즈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과일의 포도당이 해로울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인원과 인류의 그 장기 구조나 몸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췌장이 한 4배 정도 이제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먹는 것이 변하면서 그렇게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인간이 이제 채식 동물이냐 이제 뭐 과식 동물이냐 육식 동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먹고 이제 됐냐 그리고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와면서 먹을 것이 계속 그 변천하면서 정말 적합한 먹거리라는 게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동물이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식 동물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과식을 중심으로 하는 잡식 동물인 셈이죠. 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에서 어떤 것을 비중으로 두느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과식을 한 끼는 하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 이제 식사법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 완전 소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암이 이제 사라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몸 전체에 충분한 영양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완전 소화가 되는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세포들이 영양을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소화라는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내 속이 편안한지, 그리고 식곤증이 없는지, 또 배설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일상에서 늘 우리가 겪는 일인데, 이런 것들만 잘 주의를 하신다면, 이제 우리 몸은 크게 암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꼭 완전 소화되는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